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숙박입니다. 이렇게 300, 그쵸? 세 번째 이렇게 세부 운영 계획에다가 여러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건 뭐 여러분 익숙하시죠? 숙박이야 뭐 여러분 그 호텔용 순서대로 그래서 잘 그 절차를 기억하시고 대신 형식은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으로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좀 한눈에 안 들어오죠. 이렇게 뭐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디자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숙박 쪽이 실제로는 뭐 이 절차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도 어차피 비슷비슷한데 세부적인 내용을 뭐 여러분들 굳이 안 쓰셔도 몇 가지만 조금 큰 캐테고리에 하나씩만 세부 내용을 적어도 되거든요. 어쨌든 채우면 되는 거니까 전체 흐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업무 이름들은 우리 페이지 79페이지를 보시면 숙박 업무 흐름도가 더 좋게 나와 있어요. 깔끔하게 순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방법이 뭐 절차가 우리가 스마트 아트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절차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순서도 뭐 이런 형태인데 이게 한눈에 다 안 들어오니까 그런 방법이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걸 쓰는 것도 괜찮아요. 요렇게 쓰셔도 되고 또 제가 또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 뭐 요렇게 썼는데 이제 요거는 지금 절차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 간경이니까요. 입체 그쵸? 제가 또 이제 세부 내용 적을 때요. 이것도 많이 써요. 여기다가는 이제 큰 이 메인 서브 호텔이고 각각 항목들 적을 때 강조 프로세스를 쓸 때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사실 공간이 이제 이렇게 절차가 내용이 좀 많다 보면 이제 하나 글씨가 막 작아지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프로세스형이 있잖아요. 요 갈대로 요거를 쓰던가. 그쵸? 아니면 단계별로 이렇게 쓰던가. 이렇게 목록형을 합니다.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요 하나하나, 이거 다음에 이거, 요거 다음에 이거, 단계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요런 절차도 있는데, 요건 이제 한눈에 이제 하나로 나타낼 때가 좋고요. 지금 이렇게 절차에 많은 게, 지금 이쪽이 약간 이런 방식이거든요. 기본 밴딩, 뭐 이렇게 이쪽 갔다 이쪽, 이렇게 지금 이런 S자형으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목록 새로 밴딩 뭐 이런 프로세스도 있는데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예 아니면 이런 방법 그쵸? 이런 목록형 아니면은 그 5개 정도 원래 우리 79페이지 5개 정도니까 이런 형태 그림 강조 프로세스 아니면 이런 프로세스 아니면 이런 프로세스 알겠죠? 이런 게 저 괜찮다고 봐요. 왜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숙박 계획 수립하고 숙박 장소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한 메인하고 서브 호텔 컨택해서 숙박료랑 개식수 당연히 확인한 다음에 호텔 등록 신청 접수하고 사전 예약하면 그러니까 예약 확인증 발급하고 사전에 객실 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현장 객실 배정하고 호텔과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큰 항목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도 외워놓으셔도 좋고요. 이게 뭐 어차피 합격하신 분 그거니까요. 아니면 우리 교재처럼 호텔 조사, 선정, 객실 확보, 배정, 현장 운영, 숙박 보고 그 업무 흐름도 그러니까 그건 자율 형식이고 큰 흐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호텔 조사에 이제 여러분들 이동 거리나 이런 것들을 내가 확인하고 등급하고 객실수 확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들어가 있어야죠. 보통 이거 하나 할 때 너무 이거 좀 해도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한 건데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2개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각 항목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20장이고, 이제 테이크홈이 그 점이니까, 가능하면 이거 그대로 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외우셔야 되니까. 가면 이제 몇 개 기억나요. 이 3개 외워야 한 2개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호텔 조사하고, 그 다음에,
호텔 선정해야겠죠. 호텔 비교표를 해서 메인, 여기 똑같은 게 이제 나오죠. 메인하고 서브 호텔을 선택해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숙박료랑 객실 밀수도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객실을 우리 그때 블락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확보해놔야 되죠. 호텔도 계속 영업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필요한 예상되는 인원을 우리가 그 전에 보통 이 행사가 2년 정도 지금 저희 건 1회라서 진짜 어려운 거고, 이렇게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하면은 보통 알잖아요. 이 회의에 어느 쪽 사람들, 왔던 분들이 또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은, 발표나 세미나나 이런 해외 같은, 특히 컨퍼런스나 이런 거는 제자들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객실 배정, VIP, 객실 배정하고, 그 다음에 현장 운용은 누가 할 건지, 그 다음에 숙박 보고는 어떻게 할지. 여기는 약간 이제 사무적인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모범답안적으로 했고요. 실제로 이제 합격한, PPT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큰 흐름, 절차 순대로 여러분들이 명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개의 호텔들을, 여기도 지금 데이트와, 룸레이트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임의로 비슷하게, 작년도 기준으로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시험을 보시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부도 했는데, 합격률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기타 자격증이니까,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롯데 신라 하얏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걸 했는데요. 제주 부영 호텔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컨벤센터에. 그래서, 저 있을 때도 그렇지만, 제주 부영하고 ICC하고 그렇게 껄끄럽거든요, 약간. 근데, ICC에서 소개를 안 시켜주려고 해도, 롯데랑 신라가 하여튼 다 최고니까. 그럼 옆에 붙어 있으니까, 옆에 있는 당연히 행사를 ICC에서 하는 데서는, 거기에 저기 객실이 500개나 돼 있는데, 왜 저기를 소개 안 해주냐. 걸어서 3분 거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성을 달았어요. 그래서 가격도, 한 80%. 그러니까 제주시, 이게 제주도 보면, 제주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그리고 아는 여러분들,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다 롯데랑 신라 하얏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제주시에 있는 호텔들, 공항 근처 호텔들, 이쪽하고 한 80% 정도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 정도 가격을 받아요. 브랜드 네임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대중성, 그러니까 약간 서울의 롯데호텔 같은 그런 로컬 느낌이 좀 나요. 단체 고객 위주의 그런 고객이. 실제로도, 객실 채울 때, 저 있을 때도, 보통은 이런 컨벤션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자체적으로도 이제 회의나 학회를 많이 하고, 유일하게 이제 부영 그룹 내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호텔이죠. 위치도 너무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2,000명이니까 이렇게 500개씩 블락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 호텔들 외워놓으셔야죠. 코엑스는 옆에 여러분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이나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2개 있고요. 노블텔 앰버서더가 이제 4성. 원래는 5성, 4성을 섞는 게 좋아요. 근데 중문관광단지는 거의 대부분 5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여기도 이제 호텔 리베라 5성, 4성을 나눠서 이렇게 500, 500, 600, 400 이렇게 해놓는다. 그러고요. 실제로 가격 차이가 하루에 한 2, 3만원 정도밖에 잘 안 나요. 강남 쪽은. 그 다음에 백스코죠. 이제 백스코는 롯데호텔 부산, 또 웨스틴 조선, 그 다음에 롯데랑 웨스틴 조선 유명하고, 또 요즘에 페라곤이나 코모도르 이런 거 4성급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김대중 컨벤센터도 있고, 자 여러 개의 컨벤센터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이 대부분은 이 세 개로 나와요. 컨벤센터가 항상 시험이 국제회의 센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근방에 있는 호텔들을 한 몇 개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한 4-5개 외우시면 돼요. 근데 가격은 싱글 가격이든 기본이 더블이니까 더블 가격이랑 싱글 더블 정도 어느 정도 대충 가격 보시고 그 가격도 외우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때리시면 되죠.
보통 5성하고 4성하고 하루에 한 2, 3만원 정도 차이 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이거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가격이 중요한데, 변동 맨날 되니까. 중요한 건 이제 등급이랑 어떤 호텔들이 있느냐. 그쵸. 그리고 여긴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또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 도보서 여기다가 뭐 표 하나 더 만들고, 도보에서 몇 분 거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요 하나 놓고 441번에 요 하나씩을 이제 또 채울 시간이 되시면,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큰 뭐 100번, 300번, 400번, 500번 이 큰 거부터 다 채우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걸 채우시고 난 다음에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으셔야죠.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아예 못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주요 도시의 숙박지, 즉 다른 컨벤션 센터가 있는 숙박지, 뭐 대구나, 그럼 대구 하면 뭐 인터뷰구나, 뭐 이런 몇 개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주, 서울, 부산 숙박시설은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 등급별로 5성하고 4성을 해요. 3성은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뭐 그쵸? 국제회의에서는 5성, 4성 이렇게. 그래서 관광 기본 반영은 한국의 아름다움, 조화로움, 한국의 맛, 음식 같은 경우 코리아 be inspired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모토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관광지는 아니면 지금 여긴 코리아라고 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가 제주도면 그러니까 서울, 부산, 제주도는 약간 거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 가시면 되냐면 거기에 이제 다 공공 관광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 한국관광공사 사이트 가셔가지고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 강조하는 그런 모토들이 있어요. 관광지에서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뭐 한국의 아름다움은 뭐 그대로 써야겠죠. 그리고 뭐 미화, 민 뭐 이렇게 썼는데요. 뭐 그건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기본 운영 순서 계획 수립, 예산 책정,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요 순서대로 큰 틀은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2개 정도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사 단계별 계획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선정하고 예산 편성하고 관광 가이드 통역 서비스 제공하고 그 다음에 수송 계획 수립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예산 책정을 보시면 준비하는 예산 그쵸? 준비금이라고 따로 또 떼어내요. 관광지 사전 답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진행 예산 그쵸? 실제로 예약하고 기념품 드리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해야죠. 선전물, 팜플렛, 기념품 뭐 이런 건 뭐 2개로 합쳐도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안내 데스크, 그 다음에 탄력적인 현장 운영이나 아니면 셔틀버스 운영한다, 응급 지원 시스템 가동한다. 이런 내용들은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죠. 컨벤션을 하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적고 이 내용에서 자기가 시간이 좀 되시면 자기 특성이 있는 걸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광을 보통은 포스트지만 미리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루 전에 보통 이제 25일 제가 30일 했죠. 우리가 10월 26일부터 29일로 제가 잡았으니까 이제 사전 컨그레스 투어가 있고 포스트 컨그레스 투어를 해서 가격 뭐 비슷하게 하고 조금 내용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서울, 제주, 부산 그렇죠. 뭐 대구나 다른데 몇 군데는 컨벤션 센터에 있는 데는 여러분들이 관광지를 몇 군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 한 2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코스를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적으시면 자세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어찌됐든 표로 정리해서 깔끔하잖아요. 이게 주상정리라고 하고 성산일주원 천지연 폭포 가서 이 코스가 근데 뭐 예를 들어 서쪽 관광, 동쪽 관광 이런 식으로 좀 이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걸로 해야겠죠. 4시간 내에. 그래서 혹시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런 거 우비 지급, 프로그램 취소, 그쵸? 뭐 제주 국제평화센터 방문하고 이게 뭐냐면 비가 올 경우에 그쵸? 우천시라고 빼는데요 지금 우비 지급 또는 뭐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맞죠? 사실은 이건 이렇게 그쵸? 이게 맞네요. 우천시만 붙이면 되겠네요. 우천시가 있네요. 죄송해요. 우천시가 써있네요. 우천시 우비 지급하고 프로그램 취소하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 할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똑같죠. 이제 뭐, 여기서는 사전 사후로 한 거고, 시간이 되니까 이제 또, 완전 하루 종일 가는 거, 그 다음에 하프데이 투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고, 가격을 이제, 50, 100불로 늘렸네요. 뭐, 가격이 이렇게 이상해요. 그쵸? 시간도 똑같고, 풀데이인데, 이게 9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되죠? 풀데이인데, 한 200불 받고, 그죠?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프데이는 이거고, 풀데이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동반자 관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서귀포 자연님, 우비지오시, 뭐, 테디베어 방문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뭐, 두세 개 정도, 알고 있다가, 그거 갖고 좀 늘리면 돼요. 그 코스를, 여기 코스 내용도 한 5개 정도 알고 있으면, 왜냐면 풀코스로 알고 있으면, 여기 요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풀데이 코스로 해가지고, 9시부터 한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아무래도 시간 딱 보니까, 이 3개는 너무 좁죠? 하루 종일이면. 한 5군데 정도 방문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실내, 우천시, 이거 항상 있어야 돼요. 박물관. 그쵸? 근데 무슨 박물관이라고 안 나와있네요. 이거 뭐, 테디베어라고 하는 거 똑같이 해도 상관없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겠죠. 여러분들께서.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회의나 학술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본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문이나 발표자 관리, 아니면 회의 특성과 규모에 알맞은 회의장을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진행 요원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행사 주제에 맞는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연서와의 긴밀한 연락 유지, 모든 행사의 피드백을 통한 검토 및 결과 보고. 완전 현학적이죠. 근데 이런 게 보통 들어가요. 어차피 시험이니까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드시면 되는 거죠. 시간이 되시면 그 뒤에 하나씩 만드시면 돼요.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이제 자꾸 이 메모가 들어갔네요. 어떻게 쓰지? 삭제. 자, 그 다음에 업무 흐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초청 연사, 회의기에 좌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발표 논문. 여러분이 이 논문 같은 거 하는 거를 한번 갔으면 학술대회나 뭐 이런 데를 가면 좀 아실 텐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4년제 친구들도 몇 명만, 이제 학생회 있는 애들만 좀 경험을 하지, 대학원이 아니면 이거 잘 몰라서, 그쵸? 근데요, 정말 학회는 딱 이 틀이에요.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게스트 스피커 와서 초청해서 선정하고, 협의하고, 수락하시는지, 그러면 초청 수락하고, 그래서 우리가 호텔, 컨벤션 영어 배울 때, 그 얘기를 했죠. 어떻게 초청을 수락할 거냐. 그쵸? 그 다음에 회의 기획해야겠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 다음에 회의장 배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배치장 또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빼먹었더라고요. 그래도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20장 할 때는 그런 회의장이나 이런 자료는 얼마든지 인터넷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꼭 집어넣으시기 바래요. 구조나. 그래서 회의장 레이아웃. 우리 배웠으니까. 뭐 UCF로 할 건지. 그쵸? 아니면 계단식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리허설 하시고요. 좌장 선정하셔야겠죠. 세션별 좌장 선정하고, 좌장에게 초청 서신을 발송하고, 가이드라인을 발송하고, 발표 논문이 있죠. 그 다음에 발표 원고를 접수하셔서 논문 심사하시고, 발표 일정을 통보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뭐 한다? 프로그램북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발표 논문집을 제작해 하셔야 됩니다. 현장 준비를 하시고, 기자지나, 그 다음에 이 오디오 비주얼 만들 수 있는, 그쵸? 그런 임팩트 효과나 마이크나 뭐 요즘에 다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현장 요원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교육을 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회의장이에요. 플래너리 세션이 있고 워크숍이고 분과회의가 있어요. 그쵸?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내용을 반드시 어떻게 회의장에서 할 거고 뭐 할 건지를 표시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그냥 정리한 걸로 깔끔하게 하고 끝냈어요. 그림 그리고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넷 도움이 못 받으니까 이걸로 이제 끝냈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플래닛 세션이면 요거 한 장, 두 장, 세 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레이아웃을 꾸밀 거고, 몇 명씩 할 거고, 언제 몇 명이 어떻게 서빙을 할 거고, 뭐 아니면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만 정리를 하셔도 충분하다 이거죠. 정말 깔끔하게 정리 잘했어요. 세션, 플래너리 세션, 워크숍, 분과회. 특징이 있어요. 전문가 초청하고, 아니면 핸즈온. 핸즈온은 그 자리에서 그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시습하는 거죠. 핸즈온은 실제로 몸으로 익히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시습하는 거예요. 시습하는. 그 다음에 제출된 논문 주제별 발표하는 게 분과회이고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지금 일자가 좀 틀렸는데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워크숍이랑 분과회는 보통 같이 가니까요. 이렇게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요 회의장이 뭐냐면 이게 실제로 있어요. 탐라홀, 한라홀, 삼라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제주 ICC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크게 이용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회의장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주 커뮤니티센터 ICC 제주 가시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큰 거 회의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 회의 같은 게 연간, 월간 회의가 뭐가 있는지 나와요. 그 나오는 거 보시고 자주 이용하는 홀이 뭐냐 그 회의장을 보고 인원수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력 배치는 거의 이건 외우시면 돼요. 근데 똑같아요. 제일 큰 탐라홀이나 이제 큰 행사장은 운영 요원이 이제 한 3명은 필요해요. 테크니션도 필요하죠. 왜냐면은 노트북이나 프로젝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보통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해도 뭐 종용한 한 15명, 20명 많아봤자 그러니까 분과회도 그렇고 그 소회의장 같은 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터가 있어도 여러분 프로젝터 다 키면 되고 잭 연결하면 되고 HDMI 뒤에 잭 연결하면 되고 이러니까 호텔 요원들도 다 합니다. 왜냐면 비즈니스 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큰 거는 이제 당연히 마이크뿐만 아니라 중계석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물론 국제행사 워크숍이나 분과회도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시설이나 담당자가. 왜? 중계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호텔에서 이 오디오 비주얼 만지는 데는 4성급 호텔들은 한 명 이상 본 건 많이 못 봤어요. 한두 명? 큰 국제행사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는 롯데신라 같이 이제 국제적인 호텔들은 당연히 이런 테크니션들이 전문으로 하는 두세 명씩은 있습니다. 2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4성급 호텔들은 전산팀 직원들이 바쁘죠. 이런 거. 거기다 이제 전산팀 담당자가 만약 없다 그러면, 근데 회의할 때 뭐 와이파이가 안 된다든지 뭐가 안 된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인원이 없으면 유명 직원이라도 이렇게 비치를 해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번 행사에 컴플레인 나면 그 행사는 다시 유치 못합니다. 네, 여러분 그 참고로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폐회식입니다. 폐회식이면 영접하고, 그쵸? 똑같이 대회 결과, 이게 이제 앞에는 똑같고 뒤에는 복수해서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는 뭐예요? 대회 결과를 공유해야겠죠. 총 참석자에게 공유하고, 세션 주요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다음 우리 올림픽 할 때랑 똑같아요. 뭐예요? 차기 대회 설계하고 폐회사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거의 진짜 1시에서 안에서 1시간 반에 끝나요. 폐회식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시 정도 IC 탐나올 제일 큰 데니까 여기 2,000명 들어가니까 하고, 문화체육부 강요하고, 사회관 개최단 행사에 대해 공유하고, 차기 개최지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끝내겠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있죠. 요 시나리오 똑같죠? 아까 개회식 시나리오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서 내용만 다르게 요 순서대로 영접, 입장, 결과 발표, 차기 대회, 요것만 내용만 좀 틀려졌죠. 폐회사가 폐회. 진짜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산 무조건 넣으시는데 그냥 요 형식, 한국 PC협회 표준 RFP 가격 세부 산출 내역 내역 발췌한 건데 요거 그대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내역이랑 금액 제한가 쓰시면 돼요.
이게 원래 제가 원래는 우리 평가 항목 보면 견적서 실습이 있었어요. 원래 중간고사에. 대면 강의를 하면 그걸 꼭 하거든요. 그럼 별로 부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연회 관리를 하니까 연회장에서 그걸 제일 많이 하거든요. 우리 뭐 뷔페 식당 얼마예요? 그러면 견적서 보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장안대 교직원들 행사 아니면 학생회에서 행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MT를 가든 어딜 가든 그쪽에서 숙박하려면 그 숙박시설에서 견적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연회 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판촉 지배인이 보내주는 어떤 거예요? 그 견적서를 작성하는 그 실습을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이걸 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해보셔야 되는데요. 가격 세부 산출 내역을 한번 그래도 현실적 있게 한번 조사해 보셔서 추천 경비나 임대료, 장비 시스템 임차비, IT 관련 개발 운영비, 인쇄 출판비, 홍보비, 행사 조성비, 제작비, 통역비, 수정 관광비, 공사 공식 행사비, 그쵸? 의전 부대 행사비, 전시 제작 운영비, 운영관리 부대 비용, 전무 운영 인력 교육 인건비, PCO, 기타. 자, 이러는데 이게 한두 번인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시험 엄청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 나올 확률은 많지는 않은데요. 이 중에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고 한 10가지 정도만 기억을 잘 해놓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10가지가 기억나려면 결국 한번 써보고 한번 읽어보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기에는 잘 기억 안 나면 기타 비용으로 때려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만 사실은 이렇게 행사 사업비, 일반 관리비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요 내용들 주요 뭐 사업비, 운영비, 그쵸? 제가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예산이 나오는 게 이제 교재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나오면요, 그냥 기획 아니니까 나중에 결과 보고서는 진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기획안 단계에서는 뭐만 하냐면 뭐 행사 운영비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뭐 초청 경비, 그쵸? 아니면 뭐 임대료, 그쵸? 임대료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초청 경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장비 사용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기억 안 나, 한 11개 아쉽다. 기타 비용. 이렇게 하시고 행사 운영에 맞게 예비비라고 꼭 넣으셔야 돼요. 이거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초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보통 어떻게 하면 10% 정도를 따로 떼어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다 더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썸이 있잖아요. 내역이 있고 제한가 얼마. 그러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뭐 1억이다. 거기 해서 쭉 해서 기타 비용까지 이게 아까 13억인가? 13억이다.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7억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면 보통 1.3억이니까 한 2억 정도. 아니면 1.5억 정도. 이게 현실적인 거죠. 아니면 뭐 2억 하면은 제한가에서 퇴짜 먹어요. 너무 구체적이다. 보통 관리적으로 10% 정도를 초과 비용을 넣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인턴들을 더 써야 되거나 아니면 운영위원들, 이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비비를 항상 10% 정도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거죠. 1억 3천이니까 한 1억 10%인 1.3억에서 1.5억 이 정도를 예비비를 하면 요거 다 합치면 벌써 14.5억이 되잖아. 한 15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좀 두리뭉실하게 현실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한번 조사해 보시고 요걸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몸이 기억해요. 뭐 정확하게 하나씩 뭐 하는 거는 실제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보니까 초청 경비가 이건 뭐 잘 모르겠지만 보통 받을 수 있는 걸 한번 이렇게 소스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시간당 뭐 해외 인사는 진짜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하니까 그 이제 좀 애매하다 그런데 그러면 몇 명 초대하고 통으로 얼마에 계약하겠습니까? 뭐 5천만 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보통 1,000만 원 안에 돼요. 해외에서 유명하신 분 오면 그렇죠? 시간당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사 사업비는 실제 집행되는 지출 비용이고 뭐 일반 관리비라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나눈 건데요. 굳이 이거는 뭐 각각 그 잡다한 거예요. 뭐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회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크게 사업 운영비, 예비비 이렇게 두 가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데요. 연습하면서 만든 페이지를 공유한다고 지금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컨셉 표현을 하시는 것도 좋죠. 뭐 아시아 IT의 홍보 체험장 제공하고 개체구 높은 이미지, 개체 용이한 접근성 IT에 대한 높은 관심 도시에 뭐 스마트 도시 관련된 문제가 진짜 있었거든요. 기출 문제. 그 연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컨셉 표현 두 번째는 뭐 한국의 전통미 플러스 세계 IT 강국의 이미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요렇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굳이 응용이 아니어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특이하게 우리가 그렇죠? 메인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고 요 방법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도시화해서 스마트 아트나 우리가 클립 아트 이런 걸로 하는데 여러분 단축키가 그쵸? 나와 있죠? 그래서 꼭 이용을 한번 해보시는 거 시험을 볼 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주 숙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지가 원래는 다 해야겠지만 요 지출 총괄비나 각각의 총괄 내역은 단가나 수량이요 실제로 저희 교재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원래 조사 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걸 한번 그냥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 집어넣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지출 총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세부 내역을 쓰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숙제는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2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요거 전까지는 너무 많을 테니까 페이지 페이지 96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씩 따라서 만드시면 돼요. 35에서 96페이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만드시고 결국 그 만드신 게 여러분들이 대면을 하든 비대면을 하면 완전 여러분들이 편하시겠죠. 이 숙제한 거를 갖고 조금 변형해가지고 주제에 맞춰가지고 바꿔서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숙제 양이 좀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 리포트 내셔야 될 게 기말고사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